나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. 큰 돈 든 거 아니죠. 1,000만 원, 2,000만 원 가지고 뭐 할까 은행에만 넣어놓고 고민하시는 분들, 여러분도 저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오늘 오피스텔 투자니까 제시 이거 정도는 꼭 체크해서 꼭 내용을 넣어주세요. 네, 요거는 매주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. 강조해서,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오피스텔 얘기하시는 거예요? 네, 비슷해요. 안 그래도 요즘 저 이사 가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데 좀 괜찮은 거 좀 있을까요? 거주용이에요? 네, 아니면 거주하려고요. 투자? 투자는 아니고 지금 아. 이제 좀 지역을 옮겨가지고 좀 생활권을 바꿔볼까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어떡하죠? 오늘은 거주보다는 투자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촬영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촬영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자, 촬영 들어가겠습니다. 큐! 얼마 전에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. 스카이캐슬이라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죠.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얼마 전에 그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스페셜로 이제 찍은 방송을 하나 봤어요. 저도 이런 투자와 부동산 이런 자산 관리 일을 하고 있지만 아는데도 그 영상을 보니까 사실 굉장히 공감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어요. 거기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부자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신흥 부자들이죠. 거기도 강남권이긴 하지만 그분들은 전문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굉장히 그런 추가적으로 전문직이 돼야지 이 부를 계속 계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캐슬처럼 입시에 굉장히 열성적이죠.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전통적인 부자들, 그러니까 금수저,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타고난 부자들이죠. 이 사람들은 대대손손 부자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입시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왜냐면 얘네들은 결국 건물주가 될 거거든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그런 아이들로 크는 거죠. 사실 저도 엄마다 보니까 사실 저는 두 번째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B그룹에 속하고 싶은데 저희 부모는 A그룹도 아니고 B그룹도 아니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다큐를 보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. 저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니까 나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겠다.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는 부를 물려줘야겠다. 이런 고민,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. 결국은 우리가 사실 부동산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돈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? 뭐 아파트를 사야 되나? 뭐 상가를 사야 되나?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언제 돈을 많이 벌어서 언제 투자를 하겠어요? 그럼 우리가 너무 나이가 많아질 것 같아요. 나는 그 전에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작은 돈이라도 부동산을 투자해서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서 찾아낸 게 그래도 오피스텔이라는 좀 작은 투자처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했던 사례를 좀 같이 공유하면서 나도 됐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오피스텔을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받는 이제 임대 수익 목적으로 많이 이제 바라봤을 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오피스텔을 바라봤어요. 부자가 되기 위한, 이러면 시세 차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,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오피스텔을 볼 때. 그래서 그런 오피스텔도 있지 않을까? 오피스텔은 남들은 돈이 안 올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니야, 오피스텔도 돈이 오를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좀 집중을 해서 그런 오피스텔을 찾았고요. 제 사례를 좀 보면 저는 2014년도에 분양을 받았어요. 그래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물론 좋은 지역을 잘 공부를 해서 받았죠. 금액을 얘기를 하면 한 1억 7천 정도의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그게 얼마가 돼 있냐면 아직 팔진 않았어요. 2억 한 5천에서 2억 한 6천 정도 가요. 근데 보면 1억 7천을 내가 다 투자했냐? 아니거든요. 나는 계약할 때 10%인 1,700만 원을 투자했고 추가적으로 잔금이나 뭐 취득세까지 해서 실제 2,300만 원 정도밖에 난 투자하지 않았어요.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8천만 원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. 그럼 남들이 사실 굉장히 놀라죠. 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 사실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같은 비슷한 오피스텔을 찾기 시작했고요. 그래서 2017년에는 분양을 받은 건 아니고요. 이미 분양됐지만 아직 입주하기 전인 오피스텔을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샀어요. 그렇게 해서 실제 투자한 게
1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얼마가 돼 있냐면 2억 한 3천에서 4천만 원 돼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 전 거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낮지만 그래도 한 6천 정도 오른 것 같아요. 여기 두 번째 것도 한 2,300만 원, 2,500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거든요. 오늘은 두 개만 사례를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에 실제 투자한 건 결국은 5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제가 실제 번 건 8천, 6천,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벌었네요. 괜찮은 투자 아닌가요? 물론 무작위로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죠. 조금 더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 내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여러분도 작은 돈이지만 부동산 투자 못한다 이런 생각 좀 버리고 좀 더 공부해서 나도 부동산으로 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